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2034 또는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YC캠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5,200원에 10%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한참 됐어요. 수익도 봤었어요. 근데 매도를 안 했더니만은 이렇게 빠졌어요. 네, 매도 타이밍을 또 놓치셔서 고민되실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김민수 대표님이요. 네, 김민수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 3만 원대 가셨을 때 못 파신 거죠? 27,000원 얼마. 아, 갔다가 샀는데 그 정도까지 갔는데 못 파셨다가 지금 다시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유, 아까워라.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분위기는 뭐 약간 좀 무거웠던 분위기가 좀 끝난 것 같기는 한데 위로 탄력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모멘텀, 반도체가 가든가 유리판까지 도와주든가 둘 중에 하나가 붙어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조금 약합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는 반도체 공정용 화학 재료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EUV용 린스라고 하는데요. 린스는 집에서 머리 감는 린스, 예, 그거 맞긴 한데요. 그러니까 좀 씻어내는 쪽이죠. EUV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아마 올해 한 앞으로 2, 3년 동안의 매출액이 한 1,000억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기대감은 높은데 이거 성과 나오는 거 실적에서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리기판 쪽인 것 같은데 유리기판 쪽은 이제 바닥권이긴 한 것 같은데 전혀 모멘텀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런 쪽들이 확인돼야 대표적인 SKC가 탄력을 받아야 그 다음에 자리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 주가는 지금 어느 정도 단기 가격 메리트는 한번 보였다가 레벨업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위쪽으로 계속 시도가 들어오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000원이 매수가신데 단기적으로 한 24,000원대가 좀 저항권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지난 고점대 부분과 그리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24,000원대 부분에서 일단 여기서 강하게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은 비중을 살짝 좀 줄여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좀 터져줘야 되는데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지지 않고 여기까지 들어온다라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강한 탄력들이 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거는 혹시나 2만 원대 중반대 한 2만 500원대 부분까지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은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눌림목 마치고 그다음에 다시 턴할 때를 그때를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 과정들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정도까지 보시면서 추매 타이밍도 한번 같이 보시고 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 비중을 조절하는 의견 주셨고요. 꼭 필요한 투자 의견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나도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19번 또는 문자 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아까 진양제약을 한 것 같으죠?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7,210원에 네. 10%예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몇 달 됐을 거예요. 네, 몇 달 달이나. 되셨는데 이게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건희 대표님이요. 네, 이건희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아유, 이거 1월 달에 사신 거죠? 예. 예. 회사는 뭐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는 회사고요. 사실은 이제 저 진양제약을 제가 담당자도 한번 만나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여기가 이렇게 성장성이 이렇게 큰 제약회사는 아니고요. 뭐 뭔가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때도 아마 테마성으로 이제 단기 급등을 한 걸로 보이고 지금은 그닥 모멘텀이 없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이런 것들은 잘 나오는데 모멘텀이 좀 부족한 회사 이렇게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한 800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 사실은 한 100억 정도 버니까 뭐 나쁘게 벌진 않습니다만 성장성이 이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주가는 탄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한번 튀어 올라오는 뭔가 이제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좀 그 가격대까지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좀 이거를 끊고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지금 이 가격에 그냥 팔고 예, 손실 보고. 뭐 이게 손실 보고 지금 보면 뭐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하는데 이런 모멘텀이 나와도 지금 생각보다 주가가 탄력이 못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 근데 부분들. 무슨 제약이 무슨 제약이 거기 뚜렷한 게 있어요? 이 회사 원래 이제 기존에 그 약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먹는 알약 관련된 것들 만드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제품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복제약품 많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OEM으로 만들어주는 이제 한마디로 CMO 같은 거를 하고 있는 회사긴 한데 그게 바이오 의약품이 아니라 이제 일반 의약품, 일반 약알, 그러니까 우리 알약 같은 거 주로 만들어주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엄청나게 큰 이익을 내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저기 남부터미널 앞에다가 또 건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샀다라는 거는 회사 돈으로 물론 이제 건물 가치가 올라가면 회사 가치도 좋아지겠지만 한마디로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라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좀 재미없는 회사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이거를 오래 갖고 계셔봐야 7,200원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은 종목을 교체하는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추천주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지금도 종목 상담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바이넥스예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7,000원에 25%거든요. 네,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한 2주 정도 좀 지난 것 같네요. 이틀 정도 되셨는데, 2주 정도 네. 되셨는데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건희 대표님이요. 네, 이건희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바이넥스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고 우리나라 이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뭐 CMO 이제 셀트리온 CMO 그러니까 CMO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물량 계속 늘어나서 지금 실적 잘 나오잖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넥스 쪽으로 내려오는 물량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량들을 좀 더 받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주가는 좋았는데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는 이쪽 자체 이제 뭐 의약품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겹치면서 조금 쉬고 있는데 저는 뭐 언제든지 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18,000원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고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그 정도면은 뭐 2만 원까지는 안 가겠네요. 뭐 2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모멘텀이 중요한데 올해 들어서는 지금 이쪽 CMO, CDMO 관련된 회사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실적 굉장히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트럼프 쪽에서 아직 뭔가 발언을 안 했기 때문에 의약품 관세, 품목 관세 관련된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좀 지루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만약에 해결되고 뭐 중국 그 우시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우시엠텍 관련돼서 중국 회사를 좀 제재한다는 얘기가 또 다시 나오면 그게 아직 법안으로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게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사 수익으로 그 뉴스가 나오면 뭐 2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여전히 상승 여력 충분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다음에도 궁금한 게 생기시면 주상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19번이나 문자 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라운피플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5,700원에 10% 정도 돼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좀 오래됐어요. 한 1년. 오늘 강하게 올라주긴 했는데 시세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김민수 대표님이요. 네, 김민수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셨는데
제대로 수익권이 들어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제가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낮춰놓은 거거든요. 네, 네. 좀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네. 아,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네. 그래도 적절하게 매수를 하셔서 그래도 조금만 한 번만 더 세게 올라오게 되면 수익권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롱피플 하게 되면 저희 잘 아는 솔루션 비전 검사 솔루션 쪽이죠. 이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글로벌 모 기업의 공급 소식이 하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최근에 약간 레벨업을 시도하는 모습들인데 다 좋긴 좋습니다. 근데 좋은데 중요한 거는 공급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성과를 좀 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한 번도 흑자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하는 기미가 좀 보여져야 좀 신나게 매매가 될 텐데 그게 좀 안 되는 모습들이고 그나마 그래도 작년에 어느 정도 볼륨은 그래서 매출액이 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볼륨업이 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올해 기대감은 좀 높은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력은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공급을 통해서 아마 조만간에 수주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이제 금액 정도 어느 정도 확인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자유롭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단 오늘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일단 지난 죄송합니다. 박스권 상단부 쪽을 좀 돌파하려고 시도는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거래가 조금 못 따르네요. 그래서 거래 한 번만 더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지난번에 고점대 보고 나고 해서 레벨업을 시도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들이 크게 이탈하지 않고 좀 지지권으로 작용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로 거의 그런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힘 받고 지금 돌아오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후속 기사들, 특히 AI 비전 관련된 쪽에서 그 제품이를 까먹었습니다만 그쪽을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아마 매수가 근처까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번 보셨다가 탄력 보시고 한번 오래 끌으셨으니까 한번 나올 기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700원 그 근처에서 그럼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위에까지도 갈 수 있나요? 아마 5,500원 이상은 한번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오는데 그게 새롭게 영역을 5,500원 그죠? 그 정도에서 항상 맞고 떨어지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갈 확률은 없나요?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형주다 보니까 네. 제가 이걸 보면서 매일 보시면서 저 가격 왔습니다. 매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네. 차원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관점에서는 그 정도 5,500원대, 5,000원대에서 5,500원대 정도 사이를 보시고 거기까지 네. 강하게 들어가서 좀 거래량 늘면서 그냥 돌파가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좀 마음 놓으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또 멈췄다가 또 밀리는 느낌이 난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죠. 지난번에 고점 만들었던 이런 패턴들이요. 이런 것처럼 갔다가 다시 쭉 내려온다 그러면은 싸게 사셨던 것도 그렇고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계속 홀딩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내 종목도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으로 스피드 문자 상담 시간인데요. 먼저 이건희 대표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뭐 사상 최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86만 2천 원까지 갔었다가 지금 82만 원대. 오늘 조금 약간 뭐 조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봉이지만 오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엔 지금 그 유럽 진출에 대한 기대감, 유상증자가 지금 성공할 거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아마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를 지금 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보고서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당분간은 이 흐름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의 방산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유상증자 자금과 이익난 자금을 같이 합쳐서 유럽에 지금 현지 진출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기 때문에 그 시장을 가져올 거라는 기대감이 붙어 있는데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자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보유자분들도 이제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말씀드리겠는데 ABL 바이오도 오늘도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죠. ABL 바이오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언제 팔아야 되나 고민하시는데 이 회사와 아주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드날리라는 회사 임상 다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 2조 5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ABL 바이오가 3조 3천억입니다. 제가 볼 때는 ABL 바이오 지금 상태로 가더라도 물론 중장기로 보면 한 5조 이상 갈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버티시고
단기에 최근에 사신 분들은 좀 비중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항상 뭐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없으니까 좀 조정을 대비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근에 흐름이 좋죠. 그 이유는 이제 유가도 안정화됐고 지금 트럼프 영향으로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한이 원화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에너지 구입 비용이 많이 준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인상 요건이 또 지금 인상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한번 인상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가세가 되면서 좀 주가가 탄력받고 한 3주 이상 올라왔는데 여기서 그럼 치고 더 3만 원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지금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 25,000원 넘어가면 항상 좀 빠지는 형태가 좀 나왔기 때문에 단기로 사신 분들은 한 번에 이익 실현 좀 필요한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로 보실 분들도 가지고 계시되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실 분들은 좀 조정이 나온 24,000원에서 23,000원 사이 구간에까지 밀리면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보셔도. HK 이노엔도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점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사신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근데 지금 보면 이 회사가 기다렸던 K캅이라고 하는 역류성 식도염 질환 관련돼서 임상 3상이 통과가 되면서 지금 미국에서 허가가 날 거다, 미 FDA 허가가 날 거다라는 부분, 허가가 나면서 이제 신청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붙어서 급등을 했는데, 예전에 이제 이 K캅 관련돼서 한번 작년 하반기에 10월 달에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52,000원까지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고점 돌파는 좀 무난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 출시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실적이 얼마큼 나올 거냐, 또 이제 그걸 계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한 5만 원 전고점 돌파 시에는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을 아직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지금 박스권 바닥권에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요즘에 미국 채권보다도 움직임이 안 좋은 게 지금 대한항공이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루하다라는 얘기고, 뭐 회사가 엄청나게 좀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대한항공 갖고 있으면 한 22,000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님 스피드 문자 상담 빠르게 들어봤고요. 지금도 주상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2000-4919번이나 샵 2034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1등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4,650원에 30%. 네,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어제. 어제요. 네,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김민수 대표님이. 네, 김민수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1승 일단 어제 사셨다가 수익 중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좀 더 올라서 1승이 아니라 2승, 3승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주가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약간 이제 조선 기자재 쪽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많이 나오는 흐름들인데, 원래 이 회사는 분유 처리 장치라고 해서 약간 이제 환경 쪽에 좀 강한 그 파이프 쪽에 좀 강한 모습들입니다. 그게 매출의 한 절반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 주목하고 있는 쪽들은 LNG 관련된 쪽에서 나오는 모멘텀들, 특히 LNG 기화 시설 쪽에서 강점이 있다 보니까 LNG 쪽에 혹시나 이제 LNG 운반선이나 LNG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커진다 그러면은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0년 업력됐거든요. 그쪽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성과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일단은 가격 저항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900원대 부분이요. 그런 쪽에서 일단 이 부분이 오늘 조선주들 실적 잘 발표했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어떤 탄력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지금까지 패턴을 봤을 때는 약 한 5,200원대 부분 정도쯤에선 강하게 일단 저항대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때 부분에서 한번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이 한 30% 정도까지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는 부담 없는 비중 정도만 끌고 가서 탄력을 받는 게 좋겠다는 쪽이고, 실적 흐름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실적이 돌아가느냐도 보셔야 되는데, 아직 직접적으로 실적이 얼만큼 빠르게 돌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대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 5,200원대 부분에선 절반 정도 줄이셨다가 나머지 절반만 조금 부담 없이 끌고 가시는 게 제일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추가 상승까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민이 시원하게 해결되셨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화면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한국 콜마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58,000원에 20%. 네, 지금 수익 중에 계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얼마까지 갈지 얼마까지 궁금하고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예. 들어보겠습니다. 홀딩 해야 되는지. 네, 두 분 다 보유해보자는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이건희 대표님이요. 네, 이건희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현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좋은 종목을 사셔서 예, 잘 수익 나고 계셔서 기분이 좋으시겠습니다. 예, 예. 예. 일단 뭐 제가 이런 소리 원래 잘 안 하는데 지금 자리는 얼마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만 원까지는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예. 예, 물론 이제 얼마까지 갈지는 뭐 하나님도 모르니까 사실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지난번에 2015년도에 가장 좋았던 이제 지금 벌써 한 10년 됐죠. 10년 전에 화장품 한참 좋았던 시기보다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이 더 강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체력도 좋아졌고 특히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고객사도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수요도 좋고 전방 수요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브영 가면 거의 만든 거의 절반이 한국콜마 아니면 코스맥스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맥스랑 콜마 아니면 화장품을 못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브랜드들은 쉽게 뜨고 지지만 사실은 한국콜마랑 코스맥스는 계속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콜마 보면 지금 오늘 또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제가 볼 때는 한 10만 원까지 올라갈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2분기, 1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작년에 이제 무슨 화두가 있었냐면 미국인들이 선크림을 바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선크림이 그들이 없어서 못 바른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선크림 발라보니까 너무 안 좋아서 못 바르다가 우리나라 선크림 바르고 나서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2분기에는 그쪽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또 플러스 알파 요인이 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에 오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럼 그 수요도 지금 굉장한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이 충무로역 앞에서 외국인들 트렁크를 한번 들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계단에서. 네, 꽤 무거웠는데 다 화장품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어봤더니 화장품을 다 갖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여전히 지금 7만 5천 원이지만 8만 원을 좀 가볍게 돌파한다라고 하면 10만 원까지는 더 가볍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봉 지금 켜놓은 거고요. 최근의 흐름 보면은 최근에 사신 분들 중에는 거의 저항대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추가 상승이 좀 여유롭고 직전 고점이 78,700원인데 오늘 그 근처까지 타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 돌파하면 조금 더 라이트해지지 않겠나, 가벼워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0만 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고민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풀리셨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1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종목이 안녕하세요. 고민이실까요? 네, AD 테크놀로지인데요. 네. 네, 이거 산지는 꽤 오래됐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한 20% 되고요. 네. 매수가가 24,517원이에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아까 오래됐다고 하셨는데. 네, 한 1년 좀 된 것 같아요. 네, 1년 정도 되셨는데 앞으로 네. 주가가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저 김민수 선생님이요. 네, 김민수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주가 보니까 좀 속상하네요. 예, 한 오래됐는데 영 움직이질 않아가지고요. 그러네요. 네. 예, 주가가 그래서 사고 나서 한번 8개월을 좀 줬었어야 되는데 한 아니, 번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속상합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삼성전자 쪽에 파운드리와 같이 연결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삼성전자의 공식 디자인 파트너로 돼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이 제대로 좀 성과를 내줘야 이게 실적이 쭉쭉 나오고 거기다 변화가 나오고 기대감을 꽉 채울 텐데 그게 아직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상황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그냥 놀지는 않겠죠. 예, 그런 쪽에서 아마 파운드리 관련된 쪽에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최근 들어서 나온 얘기는 일단 뭐 3나노는 이제 통과했다라는 쪽들도 나오고 있고 게다가 또 중국 쪽이나 아니면 또 테슬라 쪽에서 뭐 수주를 받는 쪽에 나온다라고 해서 기대감을 좀 높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주가가 바뀌게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 전까지는 주가는 제대로 좀 작동을 못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뉴스만 또 기다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예, 지금은 그렇다고 이제 밀렸을 때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지금 이번에 반도체 쪽이 살짝 반응이 나와도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 지금은 좀 기다리셨다가 아마 혹시나 여유가 되신다고 하게 되면 이제 여유는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시면은 혹시나 이번에 조금 주춤했었을 때 다시 한번 한 14,000원대 정도쯤까지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비중을 살짝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늘린 비중은 일단 지금부터 이제 주요한 저항대들을 이제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가가 이제 탄력을 받는 과정이 보일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들어갔던 부분들은 혹시나 이제 16,000원대부터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줄여가면서 기본 물량만 가지시고 다시 밀렸을 때 재매수할 수 있는 전략들로 보시면서 일단 지금 싸게 샀다가 조금 팔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손해폭을 좀 줄여 가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성과를 낸다라는 쪽에 대해서 시장 반응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움직일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예, 잘 알겠습니다. 난 삼성전자도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는 마음 푹 놓고 기다리는데 네, 이거는 그 좀 조바심이 나네요. 그래서 그냥 손절해버릴까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예, 그냥 삼성전자까지 손절하지 말까요? 예, 삼성전자까지 같이 보게 되면요. 근데 네. 지금은 뭐 액션을 취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혹시나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또 6만 원대 부분이 이제 단기 저항권에 들어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좀 테스트가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배당받고 버티는 종목으로는 볼 수는 있는데 아마 또 6만 원대에선 저항들이 좀 강하다 그러면은 일단 거기서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기다렸다가 비중을 축소하는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민이 시원하게 해결되셨기 바라겠고요.